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종림입니다. 지금 이곳은 전라남도 신안인데요. 제가 오늘 신안에 온 거는 그 신안 군수님께서 저에게 신안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맛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시크릿 레시피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서울에서 신안까지 오늘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안은요, 세계적으로 정평난 소금 외에도 특산물이 많은데요. 해산물도 정말 정평이 나 있고요. 특히 신안 비금도에서 재배되는 시금치, 보통 우리가 이제 섬초라고 불리는데요. 이 섬초는 한겨울 그 매서운 바람을 견뎌낸 자연의 선물 같은 맛이라고 할까요? 제가 오늘 시크릿 레시피에 사용될 재료 중에서 신안 섬초를 전달받았는데요. 다른 또 신안의 특산물은 우리 신안 군수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구량 신안 군수입니다. 오늘 우리 요리 연구원님을 모시고 우리 신안의 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숨겨놓은 레시피를 좀 공개하다니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약간 좀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좀 미리 전달받은 또 신안군의 섬초 이외에 그래도 군수님이 신안군에 또 자랑할 만한 다른 식재료들도 많을 텐데 한번 추천해 주시겠어요? 특히 이 앞에 있는 대파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요. 그리고 또 이 대파도 하얀 부분이 길어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모래땅에서 자란 대파만이 그렇게 하얗습니다. 시금치도 이제 겨울 섭초라 해서 우리 신안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거, 뭐 천일염은 말할 것도 없고 양파 그렇지. 마늘도 전국에서 한 4번째 정도. 그리고 조, 참깨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두, 팥, 콩 같은 것도 바짝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벼도 전국에서 한 10번째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성 벼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또 바다에서 나는 것 중에 새우젓을 전국에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약 한 70% 정도 생산하고 있고 특히 그 새우는 원래 맛이 없어요. 비린맛만 있는데 좋은 소금이 들어가야 천일염이 들어가야 명품 새우젓이 됩니다. 그렇죠. 신안하면은 소금이잖아요. 네. 그리고 새우젓도 그렇고 많이 생산하는 게 이제 낙지. 또 전국에서 가장 갯벌 면적이 많고 2년 전에 이제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도 됐거든요. 농산물 또 이렇게 수산물이 풍부한 뿐만 아니라 건강한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제일 앞서가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 생산되는 것 중에서 톳과 우리 신안의 유명한 천일염을 가지고 또 요리를 하시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도 모든 음식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간이죠. 그렇죠. 맞아요. 간이 잘 맞아갖고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 그 천일염을 이용해서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전달해 주신 특산물로 한번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산물 톳솥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해산물 톳솥밥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우선 쌀 불려 놓은 거 그리고 여기에 신안의 유명한 세발 낙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선한 전복 그리고 톳, 양념장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이제 톳은요. 비린 맛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소금을 넣고 바락바락 이렇게 주물러서 헹군 다음에 그래도 식초물에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담갔다가 헹궈서 쓰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생거가 아니고 그 염장한 톳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짠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에 여러 번 헹궈서 짠맛을 제거한 다음에 이것도 역시 식초물에다가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담갔다 쓰시는 것이 잔맛과 비린 냄새를 제거하니까 훨씬 더 맛있는 솥밥이 됩니다. 이거 손질 다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밥에 들어가는 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지금 전복인데요. 이 전복도 저희가 사른 거 손질을 했는데 다 솔로 비벼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제 내장은 제거했는데요. 내장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있는 전복을 할 경우에는 내장도 쓰셔도 됩니다. 내장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장 제거하시고 여기 이빨 있는 부분만
이제 제거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전복을 좀 작은 거는 통째로 넣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밥에 비벼서 이렇게 양념장하고 잡수시려면은 길이로 이렇게 칼집을 넣은 다음에 뭐 한 3, 4mm 두께로 이렇게 썰어서 넣으시면 이제 밥 비벼서 드실 때 좋아요. 여기 전복은 이렇게 그냥 썰어도 되지만 칼집을 조금 넣습니다. 입은 여기 있는 부분에서 잘라서 버리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길이로 이렇게 칼집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써시면 됩니다. 전복 썰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신안에 그 갯벌이 넓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발 낙지 전 국민들이 많이 즐겨서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신안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드시겠죠? 싱싱한 거 보이시지요? 내장 다 손질을 했고요. 한 5, 6cm 길이로 썰어서 넣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신안의 또 대표적인 해산물 중에 하나여서 제가 썰지 않고 오늘 통으로 해서 드실 때 이렇게 잘라서 드시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썰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산물이 2가지가 준비가 됐으면 이 해산물도요 한번 양념을 해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세발낙지하고 전복에 들어가는 재료가요. 우선 청주, 비리고 잔맛 없애주려고 청주가 들어갔고요. 양조간장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 네. 지금 좀 움직이네요. 지금 보이시지요? 양념을 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돌솥이나 또는 이런 주물이나 이런 팬에다 하면 훨씬 더 솥밥이 맛있습니다. 씻어서 30분 정도 담갔다가 물기 뺀 지금 쌀 지금 준비가 됐고요. 보통 컵으로 한 반컵 정도면 1인분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2인분 양이어서 지금 한 컵을 좀 씻어서 불려서 준비가 됐고요. 여기에 먼저 톳. 이 톳은 무기들이 참 많잖아요. 칼슘, 철분, 요오드 이런 것들이 많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요거 드시면 건강한 재료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밥을 해서 드시면 이게 어떻게든 씹히는 맛이 또 별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물 넣고 이제 밥을 지을 텐데요. 밥 지을 때 뚜껑 덮고 냄비에 따라서 불의 온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센 불에서 한 3, 4분 정도 이제 끓이면 막 보글보글만 끓어서 그때에 요 해산물을 넣으시면 돼요. 해산물은 이거 외에 또 신안에서 또 대하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해산물은 한번 이렇게 끓은 다음에 넣으셔야지 처음부터 넣으면 조금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한 3, 4분 정도 기다렸다가 요거 이제 넣어서 이제 밥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한 4분 정도 지났는데요. 여기에 톳이 고루 잘 섞이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수분이 아직은 좀 있지만 이제 불을 중불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신안은 세발 낙지와 전복을 위다가 이렇게 넣고 중불에서 또 한 4, 5분 정도 익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약불로 해서 또 한 3, 4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한 4, 5분 이제 중불에서 익힐 동안에 쪽파 있으면 송송 썰어서 나중에 뿌려주면 좀 이렇게 훨씬 더 맛깔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쪽파를 좀 송송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안에 또 대파가 또 유명하니까 대파를 아주 얇게 썰어서 뭐 뿌리셔도 괜찮긴 한데요. 부추 있으시면 부추를 송송 썰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돼요. 양념장은 우선 양조간장이에요. 간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진 파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신안 대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마늘 다진 거. 네. 그리고 이거는 풋고추 다진 거예요. 약간 칼칼한 맛이 나게. 또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에 고춧가루 약간 넣어서 져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깨소금. 간장만 하면 조금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물을 조금 넣어주시면 이 양념장이 짜질 않아서 좀 많이 넣으셔서 비빌 수 있는데 물이 안 들어가면 너무 짜서 조금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조금 섞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 네. 그래도 고소한 맛이 나니까 네. 잘 섞어서 2인분이기 때문에 양념장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만들어서 준비가 됐습니다. 밥은 보통 또 집에 있는 또 뭐 냄비나 솥이나 또 이제 불의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조절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중불에서 이제 신안의 해산물이 지금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5분 정도 지나서 약불로 줄여서 한 3, 4분 좀 더 두셨다가 그리고 불 끄고 적어도 한 8분에서 10분 정도는 뜸을 충분히 들여줘야 밥이 까칠거리지 않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약불에서 3, 4분만 더 두셨다가 그리고 불 끄고 한 10분 정도 뜸 들이면 그 맛있는 그 해산물 토솥밥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뜸이 충분히 들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신선한 신안의 해산물과 톳의 향이 아주 향긋하고 좋습니다. 낙지도 보이고 전복과 톳이 함께 이렇게 있네요. 네, 이제 떠보겠습니다. 네, 우선 네. 새발낙지를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통으로 이렇게 했어요. 썰어서 하셔도 된다 그랬고요. 전복도 뭐 많이 쓰면 더 많이 넣으시면 더 맛있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이 됐으면은 파 썰은 거를 이렇게 뿌려주면 훨씬 더 맛깔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양념장, 짜지 않게 만든 양념장을 이렇게 곁들여서 네, 이렇게 해서 바다 내음 아주 가득하고 영양 만점의 해산물 토솥밥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어서 시금치 숙채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안의 섬초인데요. 섬초는 그냥 일반 시금치하고 다르게 11월에서 3월이 제철이고요. 보통 시금치는 이렇게 줄기가 위로 되어 있는데 섬초는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추운 날에 자라기 때문에 땅에 붙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잎줄기도 굵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흐물거리지도 않아서 좋은 게 바로 이 섬초인데요. 오늘 이 섬초로 이제 숙채국을 만들 텐데 이 숙채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숙채를 하면 데친 거잖아요. 그래서 데쳐서 나물로 양념을 해서 육수에다가 넣어서 끓이는 국이 바로 숙채국인데 다양한 걸 써도 되는데 오늘 신안의 대표적인 식재료여서 지금 섬초로 숙채국을 만들 거예요. 우선 이 섬초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런 거 데칠 때는요. 이렇게 뿌리 쪽 자르신 다음에 잎 부분하고 줄기 부분하고 익는 정도가 틀리니까 이렇게 해서 데칠 텐데요. 소금을 작은 걸로 한 스푼 정도. 이거 당연히 신안 소금입니다. 네, 신안 천일염 소금을 넣어서 끓는 물에 데치실 때는 이렇게 하셔서 2인분이라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줄기 부분이 좀 숨이 좀 죽으면 이파리를 넣어서 양이 적으면 한 20초에서 30초 오래 안 데칩니다. 이렇게 데쳐서 항상 푸른색 채소 이런 거 데칠 때는 소금을 넣고 데치면 빛깔도 좋아지고 또 영양 성분들이 덜 빠져나오기 때문에 소금 넣고 데쳐주시면 돼요.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젖어서 하시면 되거든요. 얹어서 찬물, 뭐 얼음물이면 더 좋지만 뭐 꼭 얼음물 아니어도 찬물에 이렇게 한번 헹구어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멸치, 다시마 넣은 국물이거든요. 그냥 멸치하고 다시마 넣어서 한 5컵을 잡고 끓기 시작해서 한 15분 정도 끓이면 그래도 국물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걸른 그 국물입니다. 이제 이거 끓으면 이제 데친 그 시금치를 양념해서 넣을 텐데요. 섬초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감자가 좀 들어가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감자는 작은 걸로 하나, 이제 보통 큰 거는 한 반 개 정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채를 써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시금치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감자가 좀 들어가면은 더 좋은 것 같아서 넣었으니까요. 그냥 시금치만 넣으셔도 되고 한 3mm 두께로 이렇게 써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금치를 데쳐서 이제 양념을 할 거지만 끓이는 시간도 간단해서요. 이 멸치 국물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감자를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옆에서 지금 멸치 국물이 끓고 있고요. 시금치 찬물에 헹궈서 네, 파릇하게 아주 잘 데쳐졌고요. 국에 들어갈 거니까 너무 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에는 조금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송송 국이어서. 네, 제가 나물을 무치겠습니다. 지금 신안의 섬초로 또는 시금치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다진 파가 들어가고요.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여기에 국간장, 그 다음에 여기에 된장, 그 다음에 고추장 조금씩 들어갑니다.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씩 이렇게 해서 묻혀주시고요. 여기 이제 참기름도 넣으시면 되고, 제가 국이어서 깨소금을 안 넣는데요. 깨소금 그래도 뭐 좋아하시면 넣으셔도 되고, 나물로 잡수시려면 여기에 깨소금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나물들은요, 손에서 조물조물 많이 이렇게 해주셔야, 막 으깨는 게 아니라 살살 하지만 양념이 고루 배어서 나물이 맛있어요. 다 됐습니다.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물로도 해서 드시라고요. 나물로 드실 때는 여기에 깨소금 좀 넣으시고요. 섬초 나물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미리 제가 무쳐놓은 섬초 나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같이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감자 채 썰은 거 넣으세요. 그다음에 시금치 섬초 나물 요거 넣어서 끓이는 거는 한 감자 금방 익거든요. 한 4, 5분 정도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화력에 따라서 뭐 한 3, 4분 또는 4, 5분 요 정도만 끓이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금치 국들은 별로 많이 안 끓이시는데요. 시금치나 이 섬초로 이렇게 나물 해가지고 멸치 국물에다 이렇게 끓이면 맛있고요. 지금은 멸치 국물에다가 했지만 조개 국물이라든지 또는 조개 껍질 있는 거 같이 넣어서 끓인 국물에 시원하게 끓이셔도 되니까요. 이제 간을 한번 보시고 혹시 또 싱겁거나 그러면 고추장, 된장도 집에서 담근 것 또 시판용 이제 조금 맛들이 다르니까 이제 확인하셔서 좀 싱겁다 싶으시면 네, 조금 싱겁네요. 그러면 여기에 신한 소금으로 마지막 간을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안 섬초로 데쳐서 지금 나물을 만들었고요. 나물로 멸치 국물에다가 감자채 넣어서 숙채국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완성을 해봤습니다.